때는 1950년 6월 평화로운 일요일 새벽. 펑 하고 단잠을 깨우는 요란한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얼마 뒤 라디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작전명은 폭풍이고 작전에 따라 북한군은 일제히 38도선을 넘어서 진격을 했습니다. 원래 전쟁을 일으키기 전 상대 진영에 전쟁 선포를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1945년 광복 이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북한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남한으로 진영이 나뉘게 됩니다. 자, 이때 김일성은요, 무력을 써서라도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를 원했죠. 결국 1950년 4월 스탈린의 남침 승인이 떨어집니다. 소련의 승인 하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박훈 씨, 이때 국군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벽 4시에 또 왔었고, 또 가장 큰 것은 1949년부터 1950년 초까지 38도선 그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엄청 잦았거든요. 그러다가 전쟁 발발 직전인 4월부터는 무력 충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년 뭐 초반부터 북한이 위장 평화 공세 이런 걸 해와요. 그때 뭔가 조금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지니까 그때 국군이 지휘관 인사 교체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부대 교체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6월이면 한참 또 모내기철이에요.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용봉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육군의 3분의 1이 대부분 다 외출이나 휴가를 나가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농사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열악한 시점. 어떻게 보면 부대의 특성이랑 부대 작전이랑 뭔가 인지도 하기 전에 북한이 불법 남침을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북한의 남침을 급히 보고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트루먼 대통령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합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틀 뒤인 6월 27일 국제평화와 한반도 안전을 위해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결의와 함께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은요,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요, 파죽지세로 남하하죠. 정말.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 파병 결정 5일 뒤인 1950년 7월 1일 부산을 통해 미군 24사단 일명 스미스 부대가 대한민국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7월 5일 오산 전투를 시작으로 국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서게 되죠. 자, 하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부족. 왔는데도 유엔군이 왔는데도 역부족이었어요. 네. 미군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고요. 그렇죠. 네. 갑자기 이게 되니까. 그렇죠. 네. 진짜. 그렇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결국 개전 40여일 만에 대한민국 국토의 90%를 점령합니다.
와. 자, 이러면서 국군과 미군은요, 바로 이곳에 최후의 방어선을 만들게 되죠. 맞아, 맞아. 어디죠? 낙동강 방어선. 와. 네. 맨 밑에서부터 마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구, 옆쪽으로 영천, 경주까지 여기 바로 낙동강 방어선이고요. 사실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 있는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군은 당시 3개 사단, 국군은 이제 5개 사단, 그러니까 총 8개 사단이었고 북한군은 12개 사단이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 사실 수적으로도 너무 열세였고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사실 아무리 지켜내자 해도 저 정도의 전력 차이면 포기하자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을 정도 너무 차이가 난 상황이 아닌가. 사실 여기는 대구가 뚫리면 부산도 뚫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산이 너무나 중요한 게 네. 부산을 통해서 미군이 들어오고 모든 물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해서 제주도로 가든 아니면 뭐 태평양의 어떤 섬으로 가든 네. 망명 정부를 세워야 되는 와.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거죠. 몰랐어. 자, 그런데 낙동강 인근에서 이렇게 치열한 혈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 정말 궁지에 몰려 있었던 이 국군의 전세를 뒤집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50년 8월부터는요,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튀르키예, 태국 등 1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합니다. 우와.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적의 허리를 끊기 위해 감행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와. 아니 완전 아까 지도랑은 정반대. 정반대. 그야말로 전세 역전. 아, 이거 보는데 이게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 그 광고 있잖아요. 네. 뭐 그 답답할 때 네. 그거를 보는 것 같아. 이게 파랗게 딱 되니까 뭔가 다시 좀 탄산음료처럼 확 뚫어주는. 네, 쫙 뚫어지는 네. 것 같아. 자,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요. 10월 26일에는 압록강의 초산을, 11월 21일에는 해산진을, 11월 26일에는 동해안의 함경북도 청진까지 점령합니다. 이때 북한군은 거의 와해되어서요, 북쪽 산악 지역에서 소규모로 저항할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완전 질 뻔했다가 역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기가 최고의 선택 아니었을까. 그렇죠. 자, 보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은 북한의 땅을 마저 차지하게 되면 이대로 대한민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유엔군과 국군을 가로막습니다. 뭐지? 중국 공산당의 군대 중국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겁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군이 투입되면서 그 이후에 전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 중국군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인해 전술. 인해 전술. 네, 인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중국군까지 전쟁에 참전하니까 우위를 점했던 국군과 유엔군의 전세가 다시 급격히 뒤집힙니다. 결국 1951년 1월 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다시 중국군에 함락되고 맙니다. 다시 함락됐었어. 다시 함락됩니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요, 서울 함락 직전 중국군을 피해 서울 이남으로 철수를 시작하죠. 바꾸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후퇴했죠. 1월 4일 날. 네, 일사후퇴. 일사후퇴. 맞습니다. 네. 이후에도 5, 6개월간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중국군의 그 혈투가 이어지죠. 계속되는 전투에 모두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후 1년 넘게 지속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휴전 협상을 떠나기 전 찍은 우리 측 대표단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서로의 화력을 보고 놀란 중국군과 유엔군은요. 1951년 7월 휴전을 위한 협상에 돌입합니다. 네, 저기 이제 왼쪽부터 보면은 공군 소장이었던 클레이기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국군 백선엽 소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이제 조이 중장인데요. 당시에 이제 회담 측의 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 군인들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측은 정전 회담을 정말 군사적으로만 접근했던 거예요. 특이하게도 한국군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 정부는 휴전 반대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통일 없는 휴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일종의 옵저버, 참관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휴전 회담 자체는 공산군 측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측의 협상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은 휴전회담 대표들은요. 1951년 7월 회담 장소인 개성으로 떠납니다. 휴전회담이 열린 장소는 개성 송악산 기슭에 자리한 내봉장이었습니다. 내봉장은요. 일제강점기까지 고급 요정으로 운영되던 한옥이었습니다. 자,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진영에서 휴전회담이 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회담 첫날부터 유엔군은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유엔군 측 차량은요. 회담장으로 향하던 도중 이 개성 시내를 천천히 한 바퀴 돌게 되는데요. 이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북한군은요. 시내를 도는 내내 만세! 만세를 외칩니다. 뭐야? 담담한 표정으로 회담장으로 향하던 유엔군은 이내 얼굴을 와락 구길 수밖에 없었어요. 뭐지?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 속 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차를 잘 보세요. 그리고 아까 상황을 잘 연결해 보세요. 가리는 게 없어서. 가림막 그러나? 없는 거? 아니면 뭐 국기? 하얀색이네. 이거 하얀색은 항복할 때 하는 그죠, 백기. 항복할 때 하는 건데? 백기를 든 차라는 거예요? 자, 차를 자세히 보니까 네. 지금 유엔군 대표단 차 앞에 백기가 걸려 있습니다. 백기는 때로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성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유엔군이 항복했다고 광고한 거나 마찬가지 셈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저 백기를 들고 가요? 근데? 속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국기 대신에 하얀 깃발을 달고 회담장에 들어가자. 이 말은 뭐냐면 회담장 그 주변의 공간은 중립지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에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중립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달고 오니까 공산 측에서는 마치 저들이 우리 밭에 항복하러 왔다라는 그 심리전, 선전을 한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용당한 겁니다, 진짜 여기서. 와. 네. 와, 근데 머리를 뭘- 너무 그니까. 썼네요.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갔는데 다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자, 이런 굴욕 끝에 회담장에 들어선 유엔군 측 대표들은요. 또 한 번 제대로 뒤통수를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 유엔군을 당황하게 만든 공산 진영 측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문제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웬일이에요? 바로 철원의 청정한 자연에서 키운 그 유명한 오대쌀. 쌀 좋아해요. 쌀 너무 좋죠. 자, 그럼 그 참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저랑 박군 씨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전문가, 왜요? 우리 전문가니까. 저도 전문가인데. 지금 자꾸 육군이시라고 특전사만 챙기시는데요. 전 해군이 지금 해군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전문가들 빼겠습니다. 아. 네, 우리 빼는 거예요? 아니요. 네, 가셔야죠. 바로 맞춥니다. 가셔야죠. 네,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 뒤통수 맞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갈 때 뭐 하죠? 신발을 벗어요. 실내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신발을 벗어요. 정답. 오, 정답.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여긴 다 좌식입니다. 앉으세요. 오. 오! 접근이 좋아요. 오다. 접근 좋아요. 자, 앉는 좋아요. 것까지 좋아요. 들어갔고요. 앉는 건 답이 맞아요? 왔어요 이제. 앉아야죠. 네. 이렇게 앉습니다. 서로 보면서 마주 보면서. 정답. 정답을 네. 그 앉았는데 중국 공산지형은 높은 의자 앉고 유엔군은 그냥 바닥에 앉고 낮은 대로 이렇게. 정답! 다 줬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봤죠? 내가 얘기했어요. 거의 다 줬잖아요. 의자가 유엔군 의자만 낮은 거예요. 공산 진영 측이 의자를 낮게 잘라놓은 거죠. 정답. 정확히 말씀하셨다. 야, 정확한 답입니다. 제가 진짜. 힌트를 많이 줬잖아요. 아니, 아, 쌀 받고 싶은데. 네. 제가 힌트 준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공산 진영 측이 유엔군 대표단의 의자 다리를 잘라 4인치, 그러니까 약 10cm 정도 낮은 의자를 둔 겁니다. 와, 네. 근데 이런 장난 왜 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또 다들 정전회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죠 지금. 네. 자, 그러니까 유엔군이 에이 회담장에서 이게 뭔 짓이냐 이거, 의자 빨리 바꿔달라 네. 라고 항의를 했죠. 자, 공산 진영 측 쿨하게 바꿔줍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산 진영 측이 유엔군보다 높은 의자에 앉아 패자를 깔보는 듯한 사진을 이미 충분히 다 찍었기 인증서 때문입니다. 남기면 안 된다니까. 자, 이렇게 휴전 회담장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실제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 저 때 저 상황이었어. 이제 그리면서 정하는 거구나. Like this line.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as to be drawn. South took over Cahill 3 days ago. 대단하다. 일세. 어때, 저때. 거기에는 우리 군이 장악했고 Yesterday, Aerokil was taken by the North. 또 결렬되겠고. 선이 툴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싸웠구나. 이 고지전이네. 자, 영상 보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회담하는 중에도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 싸움이 계속되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휴전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전쟁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바로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교수님, 당시 이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설정한지를 놓고 유엔군과 중국군 양측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공산군 측에서는 원래 전쟁 시작하기 전에 분계선이었던 38도선으로 돌아가자라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자, 유엔군 측에서는 현재 접촉선으로 가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딱 봐도 38선을 놓고 봤을 때 누구 땅이 더 많습니까?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8선으로 돌아가면 잃을 땅이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전쟁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38도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전쟁전 상황으로 간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희생은 뭐가 돼? 그렇죠. 이런 비판을 받을 보낸 수밖에 거죠. 없는 나는 겁니다. 화날 것 같아.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 38도선 인근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빨리 가서 다시 탈환해와라. 지금 맞습니다. 협상이 순조로우면 전선은 소강 상태가 됐고요.
회담이 결렬되면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고지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